극한의 압박 이야기입니다. 무너지는 빙하는 공포 그 자체였죠. 주변은 삽시간에 묻히고 눈사태로 사망자가 속출했는데요. 놀라움 속에서 몸을 추스리다 보니까 생판 처음 보는 풍경에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먹이를 찾아서 장거리를 즐겨 이동했던 불곰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불곰은 단독으로 생활하는 동물이긴 해도요, 강력하게 세력권을 주장하지는 않고요, 여러 마리가 같은 영역을 넘나들면서 살기 때문에 얼떨결에 눈사태를 당한 불곰은 고위도 지방으로 진출한 불곰들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앞에 망연자실했고요, 모든 게 마지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좌절했고 극도로 굶주렸는데요, 먹이 찾는 일은 실패만 있었습니다. 추위에 굶주렸지만 먹이는 없었고요. 털은 엄청난 추위를 견뎌낼 만큼 두툼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비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발은 눈과 얼음 위를 걷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요. 먹이 찾는 일은 생고생이었습니다. 끝없는 절망과 마주했습니다. 어느덧 해는 떴는데 희망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뜨지 않았습니다. 원래 불곰은 식성이 까다롭지가 않아서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잘 먹는 스타일이죠. 말이 육식동물이지 먹이의 90%는 식물성 먹이를 먹습니다. 그런데도 육식에 적합한 소화기관을 갖고 있긴 합니다. 풀도 먹고 꽃도 먹고 또 베리도 먹고 잣도 먹고 그리고 버섯도 먹고 하다못해 곰팡이도 먹고 또 땅을 파서 식물 뿌리도 먹죠. 아무리 먹성 좋은 불곰이어도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쌓인 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끄러지고 다치고 피 흘리면서 쓰러져봤자 눈길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눈몰아치는 절망의 폭풍에 절규했습니다. 사라졌다 한들 그저 불행한 실패담으로 사라진 생물 목록에 한 줄 정도 얹혀지고 마는 일입니다. 세상은 살아있는 자들을 끌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뭐 꼭 살아야 하는 건지 강한 집념이나 불굴의 의지를 불태울 절실함도 에너지도 다 고갈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얼음판 너머 불어오는 바람의 생명 냄새가 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놀라운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예민한 후각이었습니다. 바다 생물 냄새는 생명의 물꼬를 트는 살겠다는 의지를 살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곰은 지상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활발한 후각을 가진 동물입니다. 물론 코끼리, 코나 바다의 상어도 후각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후각이 예민해서요, 거의 20km 떨어져 있는 물 냄새를 맡고 찾아올 정도입니다. 코끼리 코는 물건을 잡기도 하지만요, 냄새를 감지하는 그 코 점막에 수많은 후각 수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로 따지자면 바다에 사는 상어가 무시무시합니다. 상어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요, 특히 백상아리는 상어 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 후각에 관여하고 있어서요, 1.6km 떨어져서 피 한 방울을 살짝 떨어뜨려도 그 냄새를 알아차리고 놀라운 속도로 헤엄쳐 옵니다. 이렇게 후각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동물에 곰이 있습니다. 곰의 뇌는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요, 냄새를 관장하는 넓이는 인간의 5배에 해당해서요, 곰의 후각은 예민함이 인간 후각의 2000배를 넘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고 짝을 만나고 또 위험을 피하기도 하고요, 어린 새끼의 흔적을 찾아내기도 했던 자신의 특기를 깜빡 잊었던 거죠. 발전기 때는 160km 떨어진 암컷의 냄새를 맡고 뒤따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바람결을 타고 멀리서 살아있는 물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는 듯 했습니다. 굳은 삶의 의지를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북극곰으로의 역동적 변신은 생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강한 생존 의지를 동반한 변신 노력은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극한 상황일수록 빠른 유전자 빈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진화의 강한 힘을 받게 됩니다. 남모르는 고통과 땀으로 이뤄낸 위대한 탄생인 거죠.
변신이라 하면 불쑥 떠오르는 책이 있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죠. 흉측한 벌레로 바뀌어서 상처 입고 방에 갇혀 죽게 된 주인공 그레고르의 부서진 마음이 와 닿습니다. 소통이 부재를 겪으면서 고독한 환경에서 고립된 주인공은 소모품처럼 쓰이다가 스스로 초라함을 자처했습니다. 주인공은 왜 그대로 무너졌는지 작가 카프카의 면면을 보면 수긍이 갑니다. 작가는 체코의 프라하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체코는 보헤미아 왕국 시절이었죠. 독일어를 쓰는 유태인으로 자라면서 겪었던 갈등과 소외감, 그리고 성공한 아버지가 거는 기대감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지면서 감수성이 풍부한 카프카의 불안과 고독이 심해졌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작가 카프카는 마침내 자신의 작품인 변신 속의 그레고르와 비슷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비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렇게 흉측해지고 죽어가는 카프카의 변신을 접하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요. 이와 반대로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북극곰의 도전은 강한 생명의 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빙하에 고립된 불곰은 드디어 물범과 물개가 많은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생전 안 해보던 짓이지만 간절한 심정으로 덤볐죠. 그런데 불곰의 갈색 털은 물범을 잡으려고 하기만 하면 쉽게 들켜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들 시체를 발견하는 날은 횡재수가 뻗치는 날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있는 털마저도 하얘질 판에 절실함이 하늘과 통했는지 회석보다 더 밝은 흰 털로 덮인 곰이 태어났습니다. 이 흰 곰은 얼음에서 사냥할 때 쉽게 위장할 수 있어서요, 잘 살아남았죠. 개체군 생존에 유리한 흰색 털이 무리를 지배하게 되었고요. 추위에 적응하면서 피부와 털은 두께가 두꺼워졌습니다. 북극곰으로 성장한 후 북극곰은 푹푹 살찌고 몸이 커지면서 피하 지방층 두께는 10cm나 돼서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몸이 얼지 않고 물에 둥둥 잘 뜹니다. 털은 이중털로 덮여 있는데요. 속털과 위에 덮은 겉털이죠. 그러니까 빽빽한 짧은 속털에다가 겉을 덮고 있는 보호털 길이는 5 내지 15cm 정도입니다. 발은 커져서요, 이로 인해서 눈이나 두껍지 않은 얼음 위를 걸을 때 무게가 분산되니까 얼음판이 깨지지도 않고요. 헤엄을 칠 때 물을 밀어내는 추진력이 높아졌습니다. 어른 북극곰은 발 길이가 30cm나 되고요. 둥글넓적합니다. 발바닥에는 넓은 패드에 돋아난 부드러운 작은 돌기들이 있어서요, 그 덕에 얼음 위에서 정지 마찰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얼음이나 눈 위를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넓은 발이 긴 털로 덮이면서 털신을 실은 것 같아서요, 얼음 위에서 발도 시리지 않았고 먹이에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금살금 다가가기 좋았죠. 딱딱한 얼음판을 걷다 보니까 갈고리 발톱은 땅 위에 다닐 때보다 더 짧아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얼음판을 붙잡기도 좋거니와요, 무거운 먹이를 쓸어들인 다음 꽉 잡기도 좋았습니다. 숟가락처럼 아래가 오목한 발톱으로 얼음을 파내기도 했습니다. 10,000년 전까지도 북극곰은 불곰의 어금니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금니는 불곰보다 작고 들쑥날쑥하고 또 송곳니는 불곰보다 크고요. 먹이를 잡아채서 찢기 위해 길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북극곰 이빨은 42개로 육식을 주로 하는 동물 이빨로 진화했습니다. 두개골과 목이 길어진 반면에 얼굴과 귀는 작고 다리는 육중합니다. 꼬리는 몸에 비해서 현존하는 곰 중에서 가장 짧은데요, 7cm에서 13cm 길이입니다. 추운 곳에 사는 탓에 노출 부위를 줄이기 위해 진화된 것입니다. 동물이라고 주어진 유전자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생존 의지에 의한 행동 변화가 먼저 일어났고요.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유전자가 뒤따라 바뀌면서 외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극한의 압박 하에서 북극곰은 탄생한 것입니다.